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5년 상반기 한국환경공단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직무 중심의 인재 채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자기소개서 4개 문항과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 4개 문항에 대해서 출제 의도 그리고 핵심 키워드 작성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하나하나 분석해서 실질적인 전략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이점이 있죠. 한국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4문항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 4문항으로 총 8문항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 즉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원 동기, 왜 환경공단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직무 연계성, 준비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공단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저는 이런 영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그러다 보니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환경기초시설이라고 얘기를 해서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에너지시설의 설치나 운영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발생 억제, 그 다음에 대기수질 측정망 운영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 주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빨리 진행을 할 거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사람과 협업했던 경험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협업 과정에서 갈등 사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협업하는 목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갈등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와 연계되는 협업 갈등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요 직무 자체는 대부분 환경공단의 주요 직무는 단독 업무가 아닌 타 업무와의 협업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연계 맥락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면 훨씬 더 좋죠. 실제 협업 구조는 설계, 감리, 운영, 관리 시 구성한 협의가 필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례를 얘기를 해주고 내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조율을 했거나 공감을 했거나 대안 제시를 하면서 갈등을 조율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기술직 같은 경우에서는 설계 방향, 예산 범위라든지 기술안 선택 등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을 때에 설계, 감리, 운영, 관리 시에 부서간 협의를 잘 해서 환경공단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주면 좋으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일 먼저는 어떤 과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에 임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갈등 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 분석과 의견 조율을 통한 해결 구조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공단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환경공단의 주요 이슈사항 한두 개를 언급하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두 개만 얘기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한 5개 정도를 가지고 와봤어요. 가장 주요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민생 안전대책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기후라든지 폭염 한파 대피 시설이라든지 기후 적응 기반에 대한 시설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지역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243개의 기초지자체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수립 및 탄소 중립 지원 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 생태 공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생태 공장 구축 사업 및 상생 협력 실증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있기도 한다라는 거죠. 또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런 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어떤 구성을 여러분들이 해주면 좋으냐면, 여러분들이 이슈 선정에 대한 배경 설정, 즉 선택한 이슈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얘기를 해주면서, 그리고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이슈를 뭐를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 5개 정도는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본인이 지원한 응시와 분야와 관련하여서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 분야에 고도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고, 이건 입사 후 계획을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업무 고도화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단의 환경이라든지 최신 트렌드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제고하고 여러분들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입사 후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 단기로 공단의 측정 장비 표준 운영 절차 및 빅데이터 기반 분석법을 실습을 하고, 중기로는 AI 진단 모듈 연계를 연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표로 만들어 보면 요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환경직 같은 경우에서는 고도화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전기직 같은 경우에서는 전력 효율 자동 제어라든지 EMS나 ESS 안전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중기, 단기, 장기와 관련된 내용들, 또는 사무직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공단에 대한 빅데이터라든지 AI 역량을 내가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무수행 계획서는 1번 보시면은 본인이 지원한 응시 분야와 관련해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항목 구성을 보면 직무수행 방향, 그리고 직무에 대한 비전, 그리고 실천 방안을 써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작성 구조 자체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냐면 직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문성은 직무 기술서에 나오는 지식과 기술을 직무 전문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무수행 방향에 대한 얘기와 실천 방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고, 내가 입사 후에 어떤 식으로 성장하겠다라는 이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응시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본인의 수행 경력, 이것도 당연히 뭐를 보셔야 됩니까? 직무기술서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무기술서에 응시 분야와 관련한 직무수행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무수행 내용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무엇과 여러분들이 팀 과제를 했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본인이 지원한 응시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전문성, 지식과 기술에 대한 내용이겠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느냐면 환경직이라든지 또는 전기직이라든지 토목직이나 기계직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전문 지식과 관련된 것들인 거고 그 전문 지식과 관련되어서 내가 어떤 실습을 했다 또는 어떤 공모전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고요. 4번이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항목 자체는 대부분 문제 해결형 서술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소서에서는 흔치 않은 거예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작성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응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예측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직 같은 경우에서는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라든지 또는 부서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직무별 문제 유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요렇게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환경직 같은 경우에서는 환경직이 많으니까 하수 처리 시설 유입수 오염도 급변 시운전 조건 미적용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무직은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예산을 받아내는 데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구조화된 포맷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 4가지 정도로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수 처리 시설 운영할 때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원인은 이렇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환경공단과 관련된 자소서 항목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